최순실 딸 정유라의 소송. 자, 위클리 뉴스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저게 옛날에 아마 정유라가 정언을 하고 나서 부차주 불리하게 네. 아마 이게 모자 사이가 상당히 돌아올 수 있는 근처로 네.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평창에 둘이가 절반씩 소유한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23만 평방미터 되는데 공시가가 한 5억 6천, 시가는 한 10억 되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지분이 5대 5니까 아마 이게 최순실 씨가 정유라를 상대로 처분 금지 가처분, 이 부동산 지분을 팔지 마라 이렇게 가처분을 걸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가처분을 걸면요, 항상 이게 법원에서 현금 공탁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을 당한 사람은 처분을 못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담보용으로 보통 공탁이 나오는데 이 공탁을 안 걸면 자동 각하돼 버려요, 소송이. 그래서 이게 소송이 결국 각하로 끝이 났지만 아마 이게 틀어진 어떤 둘 사이 모녀간에 이런 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걸 보이고요. 아마 이게 최순실 씨는 내가 교도소에 있더라도 이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겠다. 이런 게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기를 보입니다. 네, 한편 최순실의 독일 도피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최 씨의 이름을 팔아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됐는데요. 지난 1월엔 데이비드 윤에 대해 묻자 정유라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데이비드 윤은 저랑 연락 안 되는데 책임지기 싫어했어요. 네, 김 교수님. 네. 그 검찰이 데이비드 윤의 독일 현지은행을 갑자기 동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선 수재로 사기 혐의로 재판이 현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사기 행각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명함을 팔아갖고서는 실질적인 사기 행각에 관여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데이비드 윤에 대한 소재를 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의 사기 재판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현재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단면인 거고 여기 데이비드 윤이 단순하게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명함을 그냥 본인이 사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팔았던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된 것이냐 그리고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는 부친 때부터 이어지는 오랜 관계 속에서 이 최순실 씨의 독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됐을 때 경우에는 최순실이 숨겨오거나 우리가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은닉 재산들을 확보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최순실 결심 공판 과정에서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을 1,185억, 추징금은 77억 9천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사실 최순실 씨가 갖고 있다라고 드러난 재산이 1,000억 원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 은닉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재산들을 최대한 대한민국 이 국가에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면은 추후 1심 선고 이후에 법정에서 최순실에 대한 벌금이나 추징금이 실제 선고가 되더라도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이 송환되면은 최순실 씨 재산도 뭐 전체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왜 그 최순실의 딸, 그 정유라 씨의 이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기자들이 데이비드 윤의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물어봐요. 윤 모모 씨는 지금 왜 옆에 없느냐. 그랬더니 이 정유라가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거 실명을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동영상이 찍히고 있는데 왜 윤 모모 씨의 실명을 공개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단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최소한 정유라가 독일에서 이렇게 덴마크까지 이렇게 이 도피하는데 결정적으로 정유라한테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정유라나 최순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닉 재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이 덴마크에서 다시 송환되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지키는 것이 혹시 데이비드 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한국에서 윤모 씨라는 인물을 안 알리게끔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순실의 재산은 분명히 데이비드 윤과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재산 추적보다요. 물론 이게 데이비드 윤이 25년 동안 최순실하고 친분이고 2003년에 이게 동업됐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잡으려는 이유가 재산은 나중 문제고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게 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해서 도피 자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오냐. 지금 이 검찰이 특수활동비의 출구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순실 씨한테 혹시 이게 도피 자금이 현금으로 간 게 아니냐. 검찰은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비드 윤을 잡으면 도피 자금의 추적, 요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데이비드 윤을 잡으면 최순실이 도피하면서
박 대통령과 차명폰 통화, 바로 이게 차명폰으로 계속 대통령과 주고받은 이런 이게 내역을 통해서 공동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거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그런데 최순실 재판 때문에 지금 이게 결사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데이비드 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계가 돼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클리 뉴스 플러스 어떤 소식일까요? 또 말 바꾼 청와대 임 UAE 방문 전에 최태원 만났다. 김 부장님, 이 UAE 방문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만 나오고 새로운 의혹만 더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하기 전에 최태원 SK 회장을 만났다. 이런 사실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네, 임 실장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네. 처음에 이제 방문 목적을 이게 파병 장병들을 격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했고 또 나중에는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서신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로 인해서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러 가지 좀 보완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좀 다른 이런 해명이 한 서너 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국당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좀 잠잠했더니 최태원 회장과 12월 초에 만난 뒤에 그 12월 9일 날 이제 그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과연 이런 SK 사업의 어떤 추진하려던 게 백지화되려는 걸 혹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또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니까 최태원 회장만 또 청와대 쪽에 대해서 태명은 또 최태원 회장만 만난 건 아니다. 또 다른 기업의 또 주요 관계자와 또 임원과 네. 만난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는 그때 아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그 광주에 그때 이제 야구 경기가 있을 때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설이 또 더해지는 와중에도 청와대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한병도 정무수석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단 UAE 관련된 건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UAE 왕세제하고 통화를 하셨고요. 그 통화 내용은 양국 관계에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후속 조치로 12월에 동명부대를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결국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목적 앞으로 해명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매체를 통해서 결국 입장을 내놨습니다. UAE 방문을 하면은 밝혀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년 초에 당시에 그 배석을 했던 그때 만났던 배석이 네. 아니라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났던 칼둔 그러니까 그 아부다비 행정처장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원자력 바크라 원자력 이 총 책임자죠. 원전 그 책임자가 방한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아마도 칼둔 그 행정처장이 방한을 하면 다 밝혀질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속 시원한 어떤 해답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 실제로 방한할지 방한해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말을 또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위클리 뉴스 플러스 볼까요? 네, 뜨겁게 달군 말말말. 2017년이 이제 5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눈물과 기쁨, 웃음과 슬픔이 공존했던 2017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다들 강요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억울해요. 춤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제가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의대문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화갑을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를
지난 12월 3일 영흥도에서 낚시여선이 급유선과 충돌하여 뒤집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대로 오늘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부터 제천 화재 참사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뭐 많은 일들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네네.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북한 도발입니다. 북한 도발이 근 한 10년 동안 벌어질 그런 도발들이 1년 동안 압축돼서 모든 것들을 다 겪었다. 네. 김정남 그 김정남 독살 사건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원비어 학생 사망한 채로 시신을 미국에 네. 돌려주었고 또 6차 핵실험에다가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이런 북한 도발이 이제는 너무 만성화됐고 네. 그러니까 내일에 그 10년사에 만약에 또다시 도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탄핵을요, 우리 반만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이게 역사를 보면 정권 교체는 전부 이게 총칼이나 아니면 이게 투표로 됐잖아요. 근데 재판으로 정권이 개최된 건 처음이고요. 네. 따라서 저는 이번 판결이 우리 법치와 민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광선 부장님 전해주시죠. 예, 올해는 한 10년 동안 벌어질 일이 압축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럼 내년에는 새해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관전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 5가지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네. 개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정계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 5가지를 초점으로 보면은 새해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 교수님. 저는 뭐 올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제천 화재 참사, 영도 낚싯대 사고, 그리고 포항에 있었던 지진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2018년도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힘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